매혹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호기심과 궁금증을 동반한 강렬한 끌림입니다. 비밀스런 암호를 풀듯 석굴암에 담긴 상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과 미처 보이지 않는 의미들이 커다란 질문과 화두가 되어서 이 작은 구도의 집에 가득합니다. 돌을 깎아 만든 정교함의 극치, 그 중심에 본존물이 있습니다. 절대자라고 보기에는 인간적이고 인간적이라고 하기엔 기품이 강렬합니다. 실크로드의 동쪽 끝 경주, 토암산 중턱에 신라인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이상적 피안의 세계인 불국토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이 불국사입니다. 불국토는 석굴암으로 이어집니다. 이곳의 본존불은 추운 나라에서 왜 이리도 얇은 옷을 입고 있을까요? 고동을 닮은 머리 모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옥 양식은 물론 동시대 동아시아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도명 천장, 이것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본존불 뒤에는 둥근 원형 장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광배라고 하죠. 보통은 머리에 붙여서 표현하는 광배를 석굴암에서는 왜 저 멀리 떼어 벽에 걸어 놓았을까요? 부처를 호위하는 수호신 금강역사. 보통은 이렇게 용맹스러운 모습인데요. 그 옆에 동물 가죽을 뒤집어 쓴 이 사람은 어디서 온 누굴까요? 석굴암에 응축된 이 모든 질문과 기억들, 그것은 인류가 걸어온 문명 융합의 길이었습니다. 스승께서 인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향을 피우고 꽃을 바쳤습니다. 공양은 일주일간 계속됐습니다. 2500년 전 부처의 다비식이 있었던 바로 그날을 기념해서 한국 스님들이 꽃을 올립니다. 하지만 2500년 전 오늘 스승의 장례식엔 그의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인류에게 큰 깨달음을 전하던 스승께서는 당신의 장례식은 일반 신자들에게 맡기고 제자들은 수행에 전념하라고 유언했습니다. 부처는 제자들이 자신을 숭배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오로지 법과 자신의 의지에 수행에만 전념하라 일렀습니다. 이제 스승은 열반에 들고 가르침만이 남았습니다. 다비를 마친 후 부처의 사리는 탑에 모셔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된 탑이 이곳 산치대탑입니다. 이곳의 탑문에는 부처의 일대기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카필라 성의 왕자로 태어난 시타르타가 말을 타고 출가하는 장면. 하지만 그 말 위에 왕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자국만이 부처의 행적을 상징할 뿐이죠. 이 보조는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과 같습니다. 부처의 일대기가 섬세하고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죠. 그런데 붓다의 일대기 어디에도 붓다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리수, 빈 대좌, 그리고 부처의 발자국이 표현되어 있죠. 그렇다면 왜 부처는 보이지 않는 걸까요? 당시 인도에는 신적인 존재를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화하는 전통이 없었습니다. 부처의 열반 직후 약 500년 동안 불상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무불상 시대라고 합니다. 부처가 열반하고 약 100년 후 알렉산더와 그의 병사들이 이 국경을 지납니다. 뜻밖에도 그들의 동방 원정은 기나긴 무불상 시대의 막을 내리는 계기가 되죠. 이곳에 온 그들은 알렉산드리아 옥서스라는 그리스인 도시를 건설합니다. 하지만 그 도시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설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전설이 현실로 밝혀진 것은 1965년. 프랑스 발굴단이 이곳 아이아눔에서 그리스인 도시의 실체를 밝혀냅니다. 동양과 서양이 어떻게 교류했는지를 증명하는 세기의 발굴이었습니다. 하지만 1978년 구소련의 침공으로 발굴은 중단됐습니다. 당시 발굴단장을 파리에서 만났습니다. 전설 속의 알렉산드리아 옥서스. 발굴이 중단되면서 전설은 이제 필름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도시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흥분에 휩싸였다고 베르나르 교수는 회상합니다. 그리스로부터 약 25,000km 떨어진 이곳에 그리스의 도시 하나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기 때문이죠. D'abord, les Grecs adorent les colonnades. Et quand ils font des cours avec des colonnades sur le pourtour, ces colonnes sont grecques, de type grec. Elles sont... Les trois ordres grecs canoniques sont représentés. Elles sont corinthiennes, elles sont doriques et elles sont ioniques. Nous avons... Alors, la majorité des chapiteaux à Aïranoum est corinthien, et plus encore retrouver des copies fidèles de chapiteaux corinthiens avec les tiges
이곳에서 발견된 신상의 받침에는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이 선명합니다. 먼 이국 땅에서도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파르테논 신전. 그들의 도시가 그러했듯이 이들은 아이하눔에서도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신을 모셨습니다. 이 신전에서 그리스풍의 샌들을 신은 조각상의 파편이 발견됐습니다. 사실적인 발모양 위로 도들새김된 번개 문양. 그것은 하늘을 지배하는 자, 제우스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동전의 앞면에는 이 지역의 왕이, 그리고 뒷면에는 제우스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우스는 중앙아시아의 태양신과 혼합된 모습입니다. 머리 위로 햇살의 아우라가 빛납니다. 아이하눔의 그리스인들은 점차 세력을 확장해 기원전 2세기경 인도 북부 파키스탄까지 그 영역을 넓혀갑니다. 이곳 탁실라 시르캅에는 실로 많은 문명들이 지나갔습니다. 향기가 바람에 몸을 빌어 이동하듯 문화는 사람을 타고 흘러갑니다. 곧게 뻗은 중앙도로나 네모반 듯한 집터에는 그리스의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사원의 불탑 기단부에서는 불교와 그리스 예술이 혼합된 양식을 보입니다. 그리스인들이 이곳에 가져온 것은 건축 양식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닮은 신상도 있습니다. 신상은 신전 건축의 일부였기 때문이죠. Waalaikumsalam. Greek, both. 동전 한 면에 신상을 새기는 그리스의 전통은 이곳에서도 이어집니다. 2세기경 마침내 그 신상의 자리에 붓다가 등장합니다. 불상의 탄생입니다. 태양신을 상징하던 햇살 아우라는 둥근 원형으로 바뀝니다. 붓다가 신상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사원에도 불상을 모시기 시작합니다. 이 사원의 중앙에는 탑이 있었고 탑 주변으로 수행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수행 공간의 벽면에는 작은 감실들이 보입니다. 초기 불상은 바로 이런 감실 안에 모셔졌습니다. 인도의 전통적인 수행 자세로 앉아있는 불상. 이런 초창기 불상을 간다라 불상이라고 합니다. 부처가 인멸한 후 500년, 알렉산더가 동방에 온 지 400년.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불상은 그리스 로마의 왕을 닮았습니다. 옷의 주름도 그리스 로마의 옷과
것과 유사합니다. 붓다의 가르침과 알렉산더의 헬레니즘, 그 오묘한 인연으로 불상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인도 북쪽에서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인도 본토에서도 불상의 시대가 열립니다. 야무나강 인근의 마투라. 예로부터 인도 예술의 중심지로 불리면서 견고한 전통 문화를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카스트 제도 아래 엄격한 계급 사회인 이곳에서는 신분이 높을수록 상투를 높이 틀어 올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 계급 브라만 사제의 머리입니다. 그 모습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인도의 전통 신상과 닮았습니다. 상투 튼 불상. 이것이 마투라 지역에서 시도된 초창기 불상입니다. 북쪽 간다라와는 달리 무더운 이곳에서는 얇고 투명한 옷의 불상을 만들었습니다. 간다라 불상이 그리스인을 닮았다면 마투라에서는 인도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서로 다른 자연과 문화적 조건 속에 조금씩 다른 모습. 그것이 불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석굴암은 어떤 문화적 조건들이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물로 완성이 됐을까요? 이 얇은 옷주름은 마투라 양식을 닮았지만 머리 모양은 간다라도 마투라도 닮지 않았습니다. 간다라와 마투라는 100년 동안 교류하면서 서로 통일된 양식을 만들어갑니다. 엄격한 신분사회의 상징이었던 상투는 볼록한 모양의 육계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은 붓다의 신체를 신비화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나발이라고 불리는 고동 모양이 되어갑니다. 석가는 이곳 보드가야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가 정각의 순간에 깨달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고정된 실체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성과 소멸은 상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 연기법입니다. 이 사원에는 석가가 깨달음을 얻었던 바로 그 정각의 순간의 모습이 모셔져 있습니다. 원래 모셔졌던 불상이 소실된 이후 지금은 법당 밖의 불상들에서 정각상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다라 불상과 마투라 불상의 통합된 모습. 손은 땅을 향하고 오른쪽 어깨는 드러내며 불상 양식의 전형을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다녀간 순례자들은 바로 이 모습을 보고 갔을 겁니다.
불상의 시대가 열리면서 수행과 예불의 공간이 완성돼 갑니다. 들끓는 듯한 태양은 우산을 권력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 우산은 고귀한 분을 상징하기도 했죠. 무불상 시대에는 이 우산이 부처를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탑에는 부처를 상징하는 우산이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곳의 기후는 극단적입니다. 우기가 시작되면 3개월 동안 끊임없이 비가 내립니다. 안거라는 수행 방식이 생겨난 이유입니다. 들끓는 듯한 태양과 끊임없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새로운 수행과 예불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수행 공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석굴 사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절벽을 20m씩 파고 들어가 사원을 지었습니다. 이곳의 석굴은 현재 모두 30여 개, 마치 거대한 아파트를 연상케 합니다. 이곳은 실용적인 사원이기도 했지만 정교한 불상들의 전시장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사원이기도 합니다. 모불상 시대의 전통을 이어받아 탑을 사원 안쪽에 모셨습니다. 천장은 반구형 돔양식을 띠고 있으며 연속으로 배열된 감실에 불상을 안치시켜서 그리스 로마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탑의 중앙에는 투명한 옷에 관능적인 불상이 모셔졌습니다. 지극히 인도적인 표현입니다. 이곳 아잔타에서 그리스적인 것과 인도적인 것이 만나고 혼합됐습니다. 인도에서 태동한 불교가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길을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동서로 연결되던 교통의 요충지, 그만큼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용이했고 이곳의 그리스 로마 문화는 오래 지속됐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불상들은 간다라 불상들보다 훨씬 더 그리스적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곳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융성했던 불교 지역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다 유적지는 지난 1980년 무자헤딘 반군에 의해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당시 발굴에 참여했던 타르주 교수의 사진 속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Voilà, Héraclès est à main gauche, à droite du Bouddha. Il est dans une position un peu écrasée par la paroi gauche, par la paroi ouest et l'épaule du Bouddha. Parce que tous les personnages, même si c'est Héraclès ou Vajrapani, etc., par rapport à l'image du Bouddha, s'efface, il devient tout petit. Hein? 불멸의 강자 헤라클레스,
몽둥이와 사자 가죽으로 장식된 그의 신상들은 힘과 권위의 표상입니다. 그런 그가 부처의 왼쪽에서 사자 가죽을 걸친 채 금강저를 들고 있습니다. 금강저는 적과 번뇌를 물리치는 호위신중의 상징입니다. (2001년) 봄까지만 해도 이곳 바미안에는 거대한 불상이 서 있었습니다. 붓다의 모습은 전 우주를 감싸는 거대한 존재로 표상됐고 그 주변으로 750여 개의 석굴이 조성됐습니다. 아잔타와는 달리 이곳의 석질은 정교한 조각을 하기엔 부적합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조각 대신 벽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상투를 튼 머리에 둥근 광배,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모습이 정각사의 불상과 유사합니다. 바미안 석굴의 천장은 원형 돔입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둥근 돔은 로마 판테온 신전에서 비롯됐습니다. 로마 한복판에 자리 잡은 판테온 신전이 도명 천장을 채택하고 이 양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로마 제우스의 하늘에 이곳에서는 불상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에게 붓다라는 말의 붓은 우상을 의미했습니다. 길은 경계 없이 통하는 바람입니다. 서쪽의 향기를 머금은 바람은 점차 동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동서로 이어지는 광활한 사막에는 작은 섬처럼 오아시스 도시들이 있어 잠시 쉬어가는 징검다리가 됐습니다. 그리스, 로마와 인도, 거기에 페르시아 문화까지 먼 길을 달려와 이곳에 겹쳐졌습니다. 천장에 그려진 불상은 온몸에서 불꽃 아우라를 뿜고 있습니다.
불에 대한 표상은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이죠. 부처를 호위하는 금강 역사는 중앙아시아 무사의 모습으로 머리에는 사자 가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엔 조로아스터교 경전에 나오는 새의 날개, 조익관을 쓴 금강 역사도 보입니다. 조익관은 페르시아 바흐람 2세의 강력한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실크로드는 문화와 정보의 고속도로였습니다. 그 길을 따라 저 멀리 그리스 로마에서 이곳 키질까지 왔을 수많은 상징들, 그것은 석굴암으로 이어지기까지 또 어떤 길을 가야 했을까요? 수호신의 상징인 금강절을 버리고 쿵푸 자세로 서 있는 석굴암의 금강 역사는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는 부처의 가르침을 또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요? 중국 황하의 기원인 이곳은 대륙의 힘을 상징합니다. 세계 4대 문명 중의 하나인 황하 문명이 바로 이곳에서 비롯됐습니다. 중국 초기의 불상은 병마 용갱에서 발굴된 여인상을 닮았습니다. 외래 종교인 불교가 맞닥뜨린 중화의 벽은 높았습니다. 중국은 공자의 나라였습니다. 석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공자는 유교를 통해 아시아 정신 문화의 또 다른 축을 세웠습니다. 황제의 궁궐에 쓰이는 용기둥이 공자의 사당에 있을 만큼 공자는 황제의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습니다. 공자의 나라에서 불상들처럼 몸의 일부를 드러내는 것은 예에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것은 상주나 죄인의 옷차림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불경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라는 가치로서 두꺼운 장벽을 치고 있는 유교의 나라에서 불교는 새로운 타협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반쯤 가린 불좌상, 이런 방식을 반편단 우견이라고 합니다. 중국화가 극단적으로 강화되던 시기에는 두꺼운 천으로 온몸을 가리고 옷고름을 맨 불상도 생겼습니다. 예로서 신체를 드러낼 수 없다는 보수적인 유교가 인도에서 유입된 편단 우견이라는 양식을 수용하는 방식은 바로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막다른 곳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꿔 흘러갑니다. 나와는 다른 생각, 다른 문화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부딪히지 않고 애둘러 흘러드는 것. 바람이 바람에 엎여서 새로운 바람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가 확장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바람이 바람에 엎여 새로운 바람으로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부딪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딪힘이 없다는 것은 조화롭다는 것입니다. 음양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도교였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는 붓다의 인연법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도교와 공통점이 많았던 불교는 도교의 언어를 빌립니다. 불교의 공은 도교의 무가 됐고 열반은 무의로 번역됐습니다. 불로장생을 기원하는 도교의 의식은 중국인들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불교는 그 의식에 기대어 대중에게 다가갑니다. 불교와 도교는 그렇게 서로 기대기도 하며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도교는 그들의 신선 세계에 부처를 불러들입니다. 불로장생의 약을 가지고 있다는 서왕모의 자리에 부처가 들어섰습니다. 머리 위에 둥근 광배는 그가 부처임을 확인해 줍니다. 도교는 불교의 사원과 불상 그리고 수호신들의 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사천왕상이 지키고 있는 이곳은 벼랑에 굴을 파서 만든 석굴사원입니다. 이곳 윈강석굴의 건축 양식과 불상들에는 도교의 자연관이 녹아 있습니다. 노자는 만물의 생과 멸, 생겨남과 멸함이 모두 음양의 조화라고 봤습니다. 이곳에 모셔진 불상들은 독특한 아우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기운. 도교에서는 음양의 길을 통해 천지 만물이 상통한다고 봤습니다. 조로아스터교의 불꽃 광배가 이곳에 오면 하늘을 향해 운기하는 아우라로 바뀝니다. 멀리 그리스 로마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이곳 중국에 오는 동안 불교 미술의 가장 큰 변화는 호위무사의 모습입니다. 페르시아 왕들이 왕권을 상징하기 위해 썼던 새의 날개가 달린 관, 조익관을 쓴 금강 역사가 이곳에서도 발견됩니다. 부처의 옆을 지키던 금강 역사들은 이곳에 오면 문 밖으로 위치가 바뀝니다. 그리고 한 명이던 금강 역사가 둘이 됩니다.
안과 박, 음과 양, 우주 만물의 조화를 중시하는 도교의 영향입니다. 멀리 헤라클레스에서부터 조익관을 쓴 금강 역사, 그리고 쿵푸 무사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겉모습은 문화를 따라 새롭게 변했지만 부처의 호위 무사,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문화를 수용하며 변화를 모색하던 불교가 일대 전기를 맞이한 것은 현장법사의 구법여행이었습니다. 인도에서부터 아프가니스탄까지 16년 동안 불교 성지들을 여행하며 현장법사는 수많은 경전과 불상들을 가져옵니다. 그가 가져온 불상의 모델은 바로 보드가야의 정각상이었습니다. 이곳 룽먼석굴의 석굴사원은 무려 2,300여 개, 불상은 10만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불상은 최고의 백미로 꼽힙니다. 현장법사의 구법여행 이후 불교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 중국은 자신들의 선택에 자신감을 보입니다. 중국식 복장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의 얇고 비치는 옷도 도입합니다. 본질만 흐리지 않는다면 그 표현은 선택사항이 된 것이죠. 이곳 룽먼석굴 연화동에는 천장에 대형 연꽃을 새겼습니다. 로마 판테온의 하늘을 닮았던 바미안 석굴의 원형 돔이 이곳에 와서 연꽃 천장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원형 돔을 온전히 구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곳 룽먼석굴은 당나라 때 동아시아의 불교 성지였습니다. 주변 국가에서 승려들이 몰려와 불경을 배우고 수행했습니다. 그 중에 신라인들이 수행했던 석굴 사원도 있습니다. 신라의 불상을 모신 곳이라 해서 신라상감이라 불렀습니다. 이곳을 다녀간 신라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원측과 무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나라 유학을 떠났던 신라 승려들과 순례자들, 그들이 이곳을 오고 갔습니다. 저 멀리 인도에서 태동해서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 합쳐졌던 불교는 실크로드의 동쪽 끝, 경주로 옵니다. 그리스 로마에서 경주까지 길 위에서 만났던 모든 문화의 상징들을 신라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념을 구축하기 위해 선택과 재창조의 과정을 거칩니다. 간다라 불상에서 시작한 불상의 역사에서 현장법사가 가져온 정각상의 모습을 그 크기까지 참고해 선택했습니다.
석굴암에서 가장 독창적이라 평가받는 것이 이 광배입니다. 그것은 보편적으로 머리 뒤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석굴암은 멀찍이 떼어 벽에 배치했습니다. 참배자의 위치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중국에서도 미처 재현해내지 못했던 도명 천장, 제우스의 하늘은 경주에 와서 완벽하게 구현됐습니다. 금강 역사는 사자 가죽을 어깨에 얹은 헤라클레스로부터 변화되어 온 것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석굴암에서 또 다른 변신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마후라가, 석굴암 전시를 지키는 8명 중에 한 명입니다. 부처의 왼쪽과 오른쪽은 2명의 금강 역사가 지킵니다. 저 멀리 그리스 로마에서 경주까지 경계를 만나고 장벽을 만날 때마다 붓다의 가르침은 그것을 넘게 하는 힘이 됐습니다. 마침내 그 가르침은 석굴암에 이르러 절정의 미학으로 완성됩니다. 세상 모든 것들과의 조화, 그것이 곧 붓다의 깨달음입니다.